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본강연 11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생물체의 특성을 연구, 모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최신 연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대학교 김경천 교수님께서 올빼미, 날치, 잠자리의 놀라운 비행기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강연과 관련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경천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전공은 유체역학입니다. 그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물 또는 공기와 같이 흐르는 그런 물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유동 가시화라는 이런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람이 지나가고 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보이게 하는가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체역학적인 현상하고 관련된 과학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새를 본다든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 호기심이 이제 촉발되어서 여러 가지 과학과 또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요. 또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까지 날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혀 기적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여기 이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은 100g이 안 됩니다.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에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넣으면은 금방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큰 비행기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무게는 한 400톤이 넘습니다. 400톤. 그러면은 이 1톤이라는 게 1000kg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이 이 공기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날아다니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유체역학이라는 이런 과학에 참 재미있는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연구할 분야가 더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이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우리가 오늘은 비행만 좀 다룰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헬리콥터도 있고 또 요즘에는 드론이 또 생겨서 잘 날아다니는데 그러한 모든 그 비행 기술에 상당히 우리가 발전을 시켰지만은 실제로 자연에 있는 이런 날아다니는 올빼미라든지 날치라든지 날치는 물고기입니다. 잠자리는 참 놀라운 그런 비행 기술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우선에 첫 번째 올빼미의 비행인데요. 여러분들 올빼미 아시죠?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먹이를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깜깜한데 이렇게 이제 아주 조용하게 먹이에 다가가서 가야 됩니다. 그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빼미는 너무도 조용하게 정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 참 만들기 어려운 이런 비행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튜브에 나오는 여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비둘기나 매나 올빼미 가 날아갈 때에 이 날개 짓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뒤에 이런 흐름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도 굉장히 조용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있으면 정말 좋죠. 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이 도시에서 날아도 전혀 소리도 안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올빼미의 날개 이런 저기 과학관에 가면은 박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올빼미 날개를 자세히 보니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 특징은 여기 날개 중에 이제 이 앞부분을 이렇게 학술적 용어로 리딩 엣지 전연이라고 하고 이 뒤에 이제 지나가는 부분을 트레일링 엣지 후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다른 새는 없는데 올빼미에는 이런 식으로 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개 선단에 아주 뾰족한 침상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이렇게 후단에는 보면은 요 보시면 약간 손가락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번 만져보시면은 이 올빼미의 날개나 이 올빼미의 깃털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벨벳과 같이.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런 다공성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대학원생 말고 그냥 학생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굉장히 조용한 이 원리를 한번 실험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그 학생들이 와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비행기 날개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런 날개인데 이게 이제 올빼미처럼 이런 식으로 앞에도 이렇게 침상 구조를 만들고 뒤에도 이렇게 만들고 또 어떤 모델은 이 깃털을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과연 똑같은 걸 지금 실험을 하면은 그 위에 공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우리 그 학생들이 이렇게 수행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의 차이를 느껴보는데요. 이 뒷부분에 날개 후단 부분에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소용돌이처럼 맴돌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쭉 따라 나오고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 날개를 지나고 나서 공기의 교란을 일으키고 소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올빼미 날개하고 가장 많이 닮은 요 세 번째 모델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입자들이 이런 소용돌이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 날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자체가 이 소음을 적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상을 이해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면 이 현상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런 삼각형 이런 날개를 가진 이 비행기, 이걸 델타 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빠른 비행기들은 그 비행기 날개가 삼각형으로 생겼고요. 이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그 더블 델타 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올빼미 날개처럼 이 침상 구조를 중고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요. 특징이 다르고 굉장히 좀 더 이 비행에 효율적이다 하는 걸 우리 학생들이 밝히고 또 이 국제학술지에다 이렇게 출판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풍력 발전기 보셨죠? 요즘 풍력 발전기 굉장히 커졌어요. 이 풍력 발전기 그 날개 전체 길이가 그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주위에 가면은 소리가 붕붕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근처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풍력 발전기는 저기 바다 안에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요. 또 들어는 뭐 산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올빼미 날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소음이 적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아주 조용한 그런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드는 것은 오늘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날치의 그 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고등학생은 아마 날치를 잘 구경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럴 때에 부산 항해 가면은 부산 바다를 보면 이 날치가 좀 날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날치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 날치는 물고기인데도 상당히 멀리 비행을 합니다. 좀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 100m 정도는 뭐 쉽게 가고요. 한 200m도 이렇게 잘 나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날치가 굉장히 우아하게 잘 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원리를 한번 배워보죠. 지금 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 날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날치의 무게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날아갈 때 이렇게 지느러미를 쫙 펴는데 지느러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느러미의 이런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날치를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날아오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활공을 할 때가 있고, 위에 새가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물속으로.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이 비행할 때의 자세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떤 공기역학적인 특성이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날치의 그 모형을 만들고요. 여기 네모로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내는 이 풍동이라는 실험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만들건 비행기를 만들건 이 실험을 하게 될 때 바로 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 공기를 바람을 불어서 그때에 얼마만큼의 뜨는 힘을 받느냐, 또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날아오를 때는 자세에 따라서 한 30도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굉장히 이런 많은 뜨는 힘을 받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멀리 날아가서 활공을 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비행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두 개의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잘 살펴보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개, 하나는 떠 있게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방향도 바꾸고 뭐 높이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유자재로 비행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날치가 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가 하는데 이 도움닫기를 합니다. 예, 그걸 우리 항공에서는 택싱이라고 합니다. 택시. 여러분 택시 아시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는 이 활주로에 가서 택싱을 쫙 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야 그 다음에 이 뜨는 힘을 받아서 이 지면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 아주 저항이 없이 굉장히 잘 날아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우리 실험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이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모사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것은 이 날치가 바다 안에서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꼬리를 흔들면은 이 뒤에 이런 와르 구조가 나와가지고 이런 구조가 이렇게 자꾸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앞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날 때는 이 보시면 날개가 아니고 이 지느러미를 쫙 펴고 꼬리만 물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지그자그로 막 이렇게 휘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 도움닫기가 되는데요. 이 참 그 Cows raise stool in large numbers above the soft sand ground. 움직이면서 나는 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치의 이런 날아가는 자세라든지 또 수면하고의 어떤 이런 유체각적인 이런 현상으로부터 재밌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보트가 날아다니는 보트가 있고요. 네. 아마 바다에 가면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상 비행기 있죠. 수상 비행기가 이 물 위로 이렇게 갈 때에 또 그 날치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날치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어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어류가 얼마나 잘 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날치는 왜 그런 식으로 날게 되었을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면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곤충으로 가겠습니다. 곤충 중에 잠자리인데요. 이 잠자리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 잠자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지구에 있었어요. 예, 거의 뭐 공룡 시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 잠자리는 화석을 보면은요, 생김새가 지금 잠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날개의 크기가 이렇게 펼치면은 이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4개의 그 날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날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잠자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잡아먹으려고 아주 점프를 했는데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 그 포식자, 프레디터라고 하죠. 프레데터가. 그리고 잡아먹히는 걸 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데터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육지에서는 사자가 있을 거고 또 바다에서는 상어가 있는데, 상어나 사자가 이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는 95%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잠자리의 이거 눈을 보시면은 이 눈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저 머리에 비해서 이 360도를 다 봅니다.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그 잠자리의 날개를 잘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빨리도 가고, 또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 시속 한 55km 정도는 우리가 이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런 육지나 바다의 포식자 중에보다도 이 곤충의 이 잠자리는 사냥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사냥의 확률이 높으냐 하면은 그만큼 비행 기술이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4개가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다 달라요. 근육들이 다 달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날개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해요. 잠자리의 날개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걸 전문가가 보면 아주 놀랄만한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날고 근데 안타깝게도 추락해서 이렇게 사고가 생기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 추락하는 그런 사고의 원인 중에 70% 이상이 실속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 이렇게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잘 가다가 어떤 경우에 조금만 더 날개를 더 위로 하면은 갑자기 거기에 이제 뜨는 힘도 갑자기 없어지고 또 장력도 굉장히 커져서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선 툭 떨어져야 되는데 이 잠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 최대 양력점을 지나서도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건 정말 사고 없는 무사고를 가지는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 영상은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잠자리 날개가 이게 위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후버링도 360도도 돌고 뭐 빠르기도 하고 거꾸로도 심지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건 보시면은 여기서 뒤로 가지 않습니까? 예, 잠자리가 뒤로 갈 때는 항상 몸을 똑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잠자리는 절대로 몸을 눕혀서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다음에 드론을 만들면 제가 다는컨대 한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멀리 갈 때는 자동차 안 가지고 갈 겁니다. 무인 드론으로 뭐 바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을 건데요. 저도 지금 그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벌써 만들어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그런 특징에 놀라운 이런 비행의 원리들이 있고 그 비행의 원리들은 또 우리가 다음에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비행체를 설계하고 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할 때는 여기도 이건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면은 이걸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움직이게끔 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비행기 잠자리가 움직일 때 그게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영상인데 이런 이 영상을 쭉 보시면은 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잠자리처럼 생긴 이 날개를 아주 유연한 날개를 이 로봇도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있죠. 로봇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잠자리가 날개를 벌릴 때마다 여기 색깔로 이렇게 나온 것은 그때 생기는 이 공기의 유동을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놀랍게 움직인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떠서 비행기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머니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이 항공역학은 긴 활주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긴 활주로로 확 이렇게 가면서 뜨는 힘을 받아서 날아가고 하는데요. 잠자리는 뒤로도 가고 바로 위로도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추력을 아래로 주고 뭐 이 드론들 보면 알겠지만 있지만은 그 말고도 이 잠자리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잠자리에 대한 이 비행수를 잘 배워서 우리가 잘 기계를 만든다면은 참 놀라운 그런 비행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1970년대에는 CIA가 어딘지 아시죠? 미국 그 정보부에서 이 스파이, 이 잠자리를 스파이 비행기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잠자리처럼 똑같이 생기고 이 안에 가솔린 엔진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뭐 소리도 심하고 해서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다시 최근에 만든 거는 그래도 잘 날아다니고요. 아주 소형 카메라가 있어서 이걸 잘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행 기술. 첫 번째는 큰 새가 움직이는데도 소리가 없이 이렇게 날아가는 올빼미. 그리고 또 물고기인데 뒤에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포식자가 있을 때 어류는 물속에서밖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날치는 이렇게 창공을 쫙 나르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모양을 그대로 있으면서 놀라운 그런 비행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또 여러분들이 과학 기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연구도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강연 도중 예. 오늘은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우와 그렇습니까? 탄성이 계속 나오고 저희가 네. 영상 송출이 약간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서 약간 기다리는 도중에도 예.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예. 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예.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올빼미 영상을 보면서 네. 애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마 날개의 끝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점점 뾰족해질수록 소리가 안 나나요? 라고 예.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끝부분이 뾰족해질수록 날갯짓을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 뾰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뾰족한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그 위로 이제 바람이 지나갈 때 전체가 크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큰 공기 덩어리는 작게 빨리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앞에 거의 참 발견하기 힘든데 이게 날아갈 때 뾰족한 침상의 구조가 있으면은 네.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게 날개에 탁 이렇게 부착이 되도록 합니다. 날개에서 공기가 안 떨어져야 빨리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날개를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나갈 때 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이 난류 현상이 생겨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네. 그냥 그게 딱 붙어서 그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나는 것은 여러분들 글라이더도 조용하게 날지 않습니까? 어쨌든 날개가 커야 되고요. 네, 날개가 크게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험할 때도 일부러 거기에 이런 깃털 같은 걸 붙여가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것보다는 깃털이 굉장히 벨벳처럼 굉장히 부드럽다 하는데 좀 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왕용용님께서 예, 이제 날치 보시면서 예, 그런데 예. 날치만한 물고기도 많은데 왜 날치만 날 수 있는 지느러미가 생겼을까요? 라고 교수님께 여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날치는 이제 스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어나 이런 것처럼 네. 한 마리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살고요.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주로 태평양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큰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황새치 보셨죠? 네네. 예.
그 덩치도 크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뭐 피할 방법이 없는데 피할 방법은 나누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마 그런 진화의 과정을 네. 거쳐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계속 살아남았으니까 네.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지에 사는 그 다람쥐 같은 경우도 네. 예,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자기를 뭐 이렇게 공격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못 갈 때는 네. 날다람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사는데요. 네네. 이 쭉 피부를 늘어뜨려서 이렇게 바로 그냥 날듯이 네.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생태계에서 쭉 오랫동안 이렇게 적응을 해서 기능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힐링 여행 TV님 주셨습니다. 질문. 네. 이게 날치가 나는 게 네. 비행기가 나는 원리와 비슷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이고요. 똑같습니다. 오. 비행기가 단지 뭐가 틀린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할 때, 네. 이륙을 할 때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할 때는 비행기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고 난 다음에 이 날개를 펴고 있으면 쭉 그냥 활공을 하듯이 한 100m, 200m는 그냥 가고요. 근데 위에 그 새가 갈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날고 있으면은 잡아먹히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물속으로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날고 있을 때는 이 모든 자세라든지 탁 펴는 게 보면은 우리 그 지금 있는 비행기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볼 때는 그 거리가 뭐 100m, 200m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100m, 200m를 날아가는 거였습니까? 예, 예. 대단합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어릴 때. 와. 네. 이애련님 질문 주셨습니다. 예. 위그선도 예. 날치의 형태로 만들어졌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위거선을 할 때 위거선이 이렇게 물 위로 나가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 땅만 그라운드가 아니고요. 네. 이 비행기가 있을 때 이 물이 있으면은 물 표면도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거선일 때는 그냥 이런 물 표면이나 지표 없이 그냥 공중에 날 때하고는 전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날치의 그 자세 같은 걸 네.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위그는 그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를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그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자, 아이디는 질문 들으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동물들의 비행 특성을 이용한 예. 실생활이나 또한 미래 첨단 기술이 존재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예로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행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행에 관한 그 올빼미의 그 조용한 이런 조용히 날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게 그 비행기를 만들 때 이 소음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히 풍력 발전을 할 때 이 날개가 돌 때 소음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데요. 그걸 줄이는데 많이 이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자연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일 성공한 그 발명이 뭐냐면은 벨크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찍찍이. 그게 이제 도깨비 바늘 뭐 이런 네, 이런 걸 이용을 한 건데요. 그게 그 얼마나 많이 이제 실용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이 자연 속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형태를 바꾼다든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런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실제 기계에서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걸 만들 수가 있느냐? 마치 변신 로봇 하듯이 네.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연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아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이런 유명한 잡지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생체 모방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그런 연구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되셨을 아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희제이님, 비행 기술이 뛰어난 곤충은 잠자리 말고도 있을까요? 나비는 안 되나요? 나비 혹시 가지고 연구를? 제가 사실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시간이 40분만 하라고 그래서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풍뎅이가 있습니다. 풍뎅이. 예, 영어로 하면 비틀인데요. 네네. 이 풍뎅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37만 5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37만 5천 종류의 서로 다른 풍뎅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풍뎅이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에서 그럼 그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4분의 1입니다. 풍뎅이는 이 우리 살아있는 종류 중에 4종류 중에 하나는 다 풍뎅이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이 풍뎅이가 이런 그 잘 나는 걸 보면은 이 처음에는 잠자리가 이렇게처럼 날개가 4짝인 이런 곤충이 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풍뎅이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게 뒤인데 앞에 날개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작아지고 딱딱해지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날개는 부드러운 날개인데 이 날개를 탁 접으면은 위에 있는 뭐 무당벌레 이런 거 보셨죠? 네네네. 딱 이렇게 그 철갑을 두르듯이 이렇게 그 날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풍뎅이는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져도 살고요. 그 다음에 날아갈 때는 네. 이 풍뎅이 역시 빨리는 안 날지만은 이 수직 비행도 하고 뒤로도 비행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딱딱한 날개도 이런 비행에 영향을 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번 더 예.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교수님 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되게 신기한 주제 또 예. 이렇게 연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봤는데 예. 교수님 최근에 연구하시는 것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이 최근에는 작년에 우리가 지역 우수 연구센터로 되어서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 작년부터 네. 이 국제 해사 기구 때문에 이게 이 모든 선박에 이 환경 물질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제를 맞추지 않으면은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배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벙커 CU 이런 걸 떼어서 디젤 엔진으로 가고 네. 배에서 뭐 시큼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그걸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같은 걸 가지고 하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 꽤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전에 들어와서 전 세계 이런 새로운 선박의 70%를 우리가 다 가져옵니다. 예, 그 선박 하나 뭐 몇천억 원씩 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새롭게 그런 연료를 바꾸면은 그게 해당하는 기자재들이 다 바꿔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좀 아직 국산화가 덜 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자재를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는 굉장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 반도체 공장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작습니다. 예, 고작 뭐 몇천 명, 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이 선박회사는 몇십만 명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서 많이 해오던 것이고 해서 거기도 첨단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그 유체역학 분야하고도 이렇게 잘 맞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교수님, 우리 오늘 강연은 올빼미 날치 잠자리의 비행 기술이었는데 교수님 지금 현재 연구하시는 연구는 와, 또 새로운 분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오늘
교수님 모시고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유익했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이 없고요. 그 다음 주 12회차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2주 후 7월 2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거 발표 안 했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발표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 당첨자 안내 드릴게요. 왕용용님, 그 다음에 최힐링여행TV님, 쥐돌이맘님, 이애련님, 희재인님, RIJIG입니까? 루이지님입니까? 네, 그리고 에아님. 자, 방금 불러드린 아이디님들께서는 밑에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 주시면은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아까 강연 도중 교수님께 질문 드렸던 질문 당첨자도 저희에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2주 후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